야, 기회다, 기회다, 기회다. 손! 넣었다! 손! 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손흥민 선수가 두 가지의 말이 되지 않는 걸 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무려 7개의 공격 포인트.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두 경기에서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무려 두 경기에서 5골과 2어시를 좀 해냈고요. 또 말이 안 되는 거. 토트넘이 올 시즌 치른 초반에 4경기를 1분도 쉬지 않고 90분 풀타임 모두 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냥 뭐 프리미어리그 4경기만 연속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왕복 5,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를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90분 다 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오늘 경기 막판에도 이렇게 약간 무릎을 잡고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여하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아니, 두 경기에서 5골과 2어시 7개의 공격 포인트는 메시나 레반도프스키와 같은 신계나 아니면 인간계의 끝판왕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수들, 최고봉의 월클들 정도만 우리가 좀 지켜봤던 건데 7개의 공격 포인트.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이제 주말에 사우스햄튼과 경기 때 무려 4골을 넣었었는데, 지난 새벽에 이제 유로파리그 3차 예선 슈켄디아와 이제 경기를 했는데 혼자서 토트넘이 넣은 3골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1골과 2어시를 기록을 했는데, 진짜 손흥민 없으면 요새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문유 감독은. 예. 사실 좀 이렇게 어려운 경기, 사우스햄튼 경기도 좀 어렵게 가는데 그 전방 막판에 손흥민 선수 골이 터지면서 경기가 또 풀렸고, 사실 이 경기도 좀 어려운 이렇게 상황으로 좀 갈 때마다 자꾸 손흥민 선수가 하나씩 계속 좀 때려 넣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데, 5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딱 그 시작됩니다. 오른발로 완벽한 어시스트, 딱 그 중앙 쪽에 있다가 오른발로 딱 내주니까 라멜라가 잡아가지고, 라멜라가 웬일이에요? 오른발로 이제 딱 골 넣어서 넣었고, 70분, 사실 요 70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이제 연장전으로 가게 되면 진짜 토트넘 엄청 꼬일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일정 자체가 빡빡한데 이거 연장까지 가가지고 경기를 했다면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 경기가 일요일 밤 10시니까 이틀 뒤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약간 그 방전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토트넘 선수들이 체력이. 그래서 만약 이거 무승부로 갔다 그러면 승패를 떠나가지고 프리미어리그라든지 차후 또 리그컵 다음번 경기가 또 첼시 경기를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손흥민 선수의 이 이제 2대1로 앞서가게 만들었던 70분의 골, 루카스 모우라가 때렸는데 골키퍼 맞고 리바운드 되는 볼을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아주 강력하면서도 깔끔하게 딱 때려 넣었던 이 골은 이 오늘 승리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일정을 좀 술술 풀게 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고, 79분에는 쐐기를 어시스트 했죠. 이번엔 왼발이었습니다. 왼발로 근데 왜 이렇게 편하게 올리죠? 크로스를. 왼발 크로스를 정말 아주 퀄리티 있게 딱 올리니까 케인이 헤더로 딱 마무리하면서 3대1 딱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 골 넣은 거는 진짜 오래간만인데, 유로파리그에서 골 넣은 거는 2016년 3월에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때 골 넣은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 골 넣으면서 4년 6개월 만에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골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대1로 만들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 세 번째 골은 이제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가 또 합작을 했는데, 두 선수가 최근에 너무 좋은데요? 네. 아니, 사우스햄튼 경기 때도 손흥민의 4골을 케인이 모두 4어시를 해서 두 선수가 다 골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골을 합작했단 말이에요. 케인은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뛴 시간이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둘이 최근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 최근에 폼만 보면 약간 좀 영혼의 콤비 이렇게 불러도, 우리가 뭐 잉글랜드로 놓고 보면 마이클 오원하고 에미레스키라든지, 예전에 월드컵에서 칠레의 사모라나 살라스, 이런 어떤 라인처럼 뭔가 텔레파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사우스햄튼 경기 끝나고 잉글랜드 쪽에서도 텔레파시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두 선수는 계속 뭐가 맞는 것 같다. 근데 케인하고 손흥민 선수의 합이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딱 3대1 승리를 이끌면서 토트넘은 이제
다음 단계로 진출했는데 10월 1일입니다.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까지 나갔습니다. 아직도 본선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지난 시즌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 건데,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가 10월 1일 날 이스라엘의 마카비 하이파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끌어올려 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가, 이 승리가 의미 있는 건 이렇게 다음 단계로 진출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빡빡한 일정,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를 이틀 앞둬놓고 연장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두 경기에서 무려 7개의 공격 포인트와 또 팀을 좀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구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인도 잘하고 팀도 구해냈고 이러기 때문에 평점 거의 완벽합니다. 평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뭐 당연한 흐름이라고 보는데 9.4점. 당연하게 양팀 통틀어서 가장 높습니다. 10점 만점에 9.4점이면 뭐 거의 완벽한 건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때도 평점이 10점 만점 아닙니까? 두 경기에서 거의 이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한 9.7점? 9.8점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놀라운데요? 이 폼은? 조하트는 왜 5.9점일까요? 한 게 없어서 그런가? 실점해서 그런가? 샤워를 안 해서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손흥민 선수의 최근의 폼은 놀랍다. 이게 평점 9.4점. 앞섰던 것 따지면 10점과 9.4점. 정말 놀라운 평점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이렇게 첫 번째는 두 경기에서 무려 7개의 공격 포인트. 정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또 말이 안 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지금 시즌 초반에 치른 4경기를 모두 다 단 1분도 쉬지 않고 90분 풀타임 뛰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선발 라인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손흥민, 베르베인, 알리, 라멜라, 윙크스, 은돈벨레, 데이비스, 토비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오리에, 조하트. 이거는 로테이션을 일부 사실 돌렸어요. 앞섰던 사우스햄튼 경기와 놓고 비교해보면 한 5명 정도가 선발이 유지됐습니다. 손흥민, 은돈벨레, 윙크스, 벤 데이비스, 산체스. 나머지 6명은 바꿨단 말이에요. 손흥민은 안 바꿔요. 지금 4경기 연속 벤 데이비스도 그랬지만, 사실 벤 데이비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벤 데이비스는 거지 레길론이 아직까지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벤 데이비스가 계속 뛴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계속 투입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도, 사실 이거 지금 유로파리그는 단판 승부잖아요. 끝나면 그냥 올 시즌 유로파리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쓰되, 체력 안배를 쓰되, 정말 안 써서는 안 될 선수들은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경기는 사실 오늘도 3대1로 완승 거두긴 했는데, 정말 아주 호쾌했다, 또 이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어려울 때 계속 풀어주고 있고, 믿고 쓰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의 초반 시즌 운명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무리뉴 감독의 손흥민은 그 전술주 자체다. 손흥민이 전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무슨 손흥민을 애쉬앙처럼 쓰냐. 예전에 애쉬앙도 이렇게 계속 경기 뛰고 잠 하루에 한 몇 시간, 한 10시간 넘게 자고 또 경기 뛰고 막 이랬잖아요. 또 애쉬앙처럼 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역시 군필은 체력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손노예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또 그래서 정말 많이 뛰고도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좀 걱정되기도 하죠. 아까 그 경기 한 70분 80분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자꾸 이렇게 무릎을 잡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장면도 있었고, 경기 끝나고도 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물론 뭐 시즌 초반이니까 뭐 좀 체력이나 이런 힘은 좀 비축되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데가 영국과 왕복이 5,000km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계속 몇 번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4경기를 90분 풀타임 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부담감이 있겠다. 진짜 카라바오컵 취소 안 됐으면, 제가 봐서 무리뉴 감독은 이런 흐름이라면 이 카라바오컵 때도 손흥민 다 뛰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카라바오컵 취소돼가지고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체력 관리라든지 부상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토트넘의 어떤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좀 뭐냐면, 일단 알리가 몸이 안 올라오네요.
알리가 이제 첫 경기 때 시즌 첫 번째 경기 때 뛰고 전반전만 뛰고 이제 교체도 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이적설에 휩싸이고 뭐 게으르다 얘기 나오고 뭐 알리에 대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게 저는 이제 궁금해요. 실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하도 지금 무리뉴 감독이 극한으로 좀 떠밀어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어가지고 마상을 입은 건지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다운된 건지 오늘도 뛰는데 임팩트가 너무 없더라고요. 몸도 좀 무겁고 잘 이렇게 좀 가볍게 뛰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 오늘도 평점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팀 내에서만 보면 평점이 거의 최하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굉장히 낮은 평점이에요. 조아트, 윙크스, 알리가 3명이 가장 낮은데 알리가 저는 약간 마음의 상처라든지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도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알리는 이러면 이제 뭐 이적설도 계속 있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알리의 역할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베일이 오게 되면 뭐 케인, 손흥민, 베일 이렇게 KBS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 세 명이만 공격을 맡기게 되면 굉장히 좀 투박하거나 단순화 될 수 있고 직선적으로만 경기가 풀 수 있어요. 막 베일 계속 치고만 달리고 막 이런 것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더에서 과거로 따지면 뭐 에릭센과 같은 선수들이 쫙쫙쫙 뿌려줘야 여기에 약간 역동성이라든지 다양성들을 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약간 좀 창의적인 선수가 좀 필요한데 지금 스쿼드만 놓고 보자면 뭐 알리라든지 은돔벨레라든지 로셀소가 그나마 좀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알리가 지금 몸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위치에 있는 은돔벨레나 로셀소나 알리가 조금 더 토트넘의 전술의 다양성이라든지 공격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BBC에서 나온 오늘 두 팀 간의 경기 기록인데 경기는 좀 일방적이었어요. 점유율도 한 65대 35였고 슈팅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16개 대 7개. 토트넘이 뭐 유효슈팅은 8개 때렸는데 반면에 슈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개밖에 못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경기 자체는 원사이드하게 좀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조금 위태로운 그런 장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실점했던 그 장면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물론 뭐 슈켄디아의 그 공격수가 중거리를 워낙 제대로 때리긴 했는데 토트넘의 수비가 그때 이제 좀 이 슈팅의 각을 잡는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어요. 거리 조절이라든지 위치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각을 완전히 열어줬고 거기서 상대 아주 호쾌한 중거리 슈팅을 얻어맞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벤 데이비스 쪽이 있었고 약간 토비 알더웨어를 이렇게 붙으려고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조금 더 안정적인 전력, 좀 더 높은 전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수비 쪽에 좀 더 보강이라든지 수비 쪽의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최근에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계속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길론 같은 경우는 아마 주말에 토트넘 경기 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중앙 수비 같은 경우도 슈크리니아르 같은 거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수비만 조금 더 보강이 좀 된다고 한다면 토트넘이 지금보다는 좋아지진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말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손흥민 선수 너무 좋은데요. 근데 뉴캐슬은 좀 이제 수비를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경기를 할 텐데 그 경기도 뚫어낼 수 있을지 또 케인과의 요새 컨비네이션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무서울 정도로 좋은데 케인과의 또 합은 어떻게 뉴캐슬 경기에 나타날지 또 일요일 밤에 지켜보겠습니다.